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의사가 산다 심호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꿀성대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 후배 중에 좀 가수분들을 이끄는 분이 있어요. 가수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더라고요. 형, 꿀성대를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많던데 형은 없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답해줬죠. 꿀성대를 만들어준다는 건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그게 쉽게 만들어지면 누구나 다 가수하지 않겠니? 난감하네. 그래서 의사로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정상화 시키는 거지. 너의 가수의 망가진 목을 그나마 정상으로 최대한 돌려줄 수 있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사실은 성대가 정상인 경우는 발성하는 데 지장이 없고 스스로의 한계에 맞춰 노래를 잘들 하시죠. 근데 원래 잘 불렸던 자기 목소리를 기억하고 여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문제가 되는 거죠. 음성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대의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성대의 점막이 얼마나 진동을 부드럽게 또는 터프하게 자기 생각대로 잘 할 수 있는가, 성대의 상태와 성대 주변에 음을 만들어주고 통과시켜주고 또 음을 변형시켜주는 그런 근육들, 승모근이나 늑강근, 횡격막, 복근 이런 것들이 음을 폐활량을 조절해서 성대로 충분한 양의 공기를 충분한 압력 강하게 통과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성대를 통과해서 코하고 인두를 통과하면서 이제 음색이 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하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꿀성대로 가는, 그러니까 정상성대로 가는 그런 길이죠. 뭐 음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하면 정말 고음을 잘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너 하시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분들의 영역이죠, 사실. 그래서 일단은 목을 쉽게 망가뜨리는 안 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그 얘기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굉장히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시다 보면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 습관이 굉장히 목을 망가뜨려요, 실제로는. 얘기하다 목소리 안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목소리 편해져, 나는 꼭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천천히 목에 한번 손을 올려보시고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이 떨림하고 고음을 내세요. 이 떨림하고 이 손에서 느껴지는 충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노래하고 상관없이 목이 답답하니까 기침하는 거죠. 이럴 때 손에 느껴지는 충격량은 발성할 때 충격량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강한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성대하고 주변에 둘러싼 후두를 오히려 충격을 줘서 더 보호를 해요. 또는 부어있는 성대를 가라앉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절대로. 그래서 목을 이렇게 자꾸 다듬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후두가 부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 감염이나 콧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가리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삼켜도 돼요. 제가 예전에 코를 삼켜도 된다는 가래를 삼키라는 유튜브를 한번 방송한 게 있죠.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래를 자퇴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부드럽게 삼켜서 목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볍게. 목을 풀 때는 빨리 풀지 말고 가볍게 허밍. 이런 거 하거나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이 하는 것처럼 리트를 시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대에 부담을 안 주시면 편안한 발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성대를 편안하게 발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지만은 성대의 힘을 빼고 성대에 부담을 안 주면서 배에서 밀어 올리면서 올라온 소리가 강하게 지나가면서 성대는 그걸 조절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편안한 발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상해 보면 내가 낼 수 있는 소리 중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별로
에너지도 많이 안 썼고 성대도 부담이 되지 않고 남들도 듣기 좋으면서 편안한 발성이 뭘까요?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소리. 사람이 웃을 때는 별로 근육이 다 이완이 되죠. 뭐 특히 성대 근육이 이완이 되고 그러면서도 내 성대로 공기를 보내기 위해서 폐를 짜주는 갈비 근육, 늑간근, 승모근 또는 이렇게 승모근을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뱉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복근들, 그다음에 횡격막 근육이 일체화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소리를 전달해 주는데 성대를 지나갈 때 굉장히 성대가 부드러워지면서 이완되면서 발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명료하고 듣기도 좋고 멀리 가고 이런 발성에서 웃음소리하고 비슷하게 발성을 하시거나 노래할 때도 거기하고 비슷한 발성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조금 더 성대에 손상이 없고 편안하고 지속되는, 오래 지속되는 발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폐활량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운동을 해서 폐활량을 늘려주시고 그래서 폐활량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잖아요. 승모근, 폐의 통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갈비살이라고 하잖아요. 늑골 근육. 얘도 쥐었다 짰다 하면서 이렇게 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그다음에 횡격막, 그다음에 복근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발성하고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도록 운동하면서 아픈 곳이 없게 폐활량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조절해주는 폐가 또 중요하거든요. 의외로 성대가 안 좋고 목소리가 자꾸 변하시는 분 중에 코가 안 좋으신 분이 많아요. 제가 코가 호흡기 점막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방송 전에 했잖아요. 그 코가 좋으신 분들은 발성이 되게 편해져요. 제가 이제 연습생 분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 비중격을 수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연령대가 있으세요. 남자분은 18세, 여자분은 16세가 되었을 때 비중격의 성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비중격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비염만 수술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코호흡이 좋아지니까 성대 결절 생기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잘 안 생기고 아주 목을 너무 많이 썼을 때 생기고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코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궁금하시면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겁니다. 후두 상태랑 코 상태랑 인두 상태랑 다 체크해 주실 거예요. 폐활량도 체크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성대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대 주변에서 성대를 통과하는 공기, 통과하기 전 공기를 조절하는 것, 그 기능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꿀성대에 이르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성악가들을 보면은 예전에 성악이 중세 시대에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할 때 마이크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이크가 없었는데 발성을 하면서도 저 멀리 구석구석 앉아있는 사람들 귀에다가 소리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천장을 아치형으로 만들면서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건설 기술적인 얘기도 있겠지만은 실제 환자분들, 가수분들 왔을 때 제가 해드리는 것은 실제 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멀리까지 내 성대를 망가뜨리지 않고 발성할 수 있는가 연구했던 게 성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음악 하셨던 분들도 성악 발성을 한 2달 정도는 배우고 하시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래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발성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노래할 때 어떤 컨디션이 중요하고 이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 생각하고 준비하고 발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